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이 화요일에는 이 법조계 소식으로 2부를 꾸미는데요. 먼저 이 검찰 안팎의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25시. 오늘은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 전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 결심 공판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어제 있었는데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예, 요약 좀 해주세요. 징역 1년 6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구형이라는 것은 이것이 형의 선고가 아니라 검찰에서 이렇게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 그 밖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형을 청구해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중범죄는 아니죠. 예. 중범죄가 아닌데도 이렇게 실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와중에도 사실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명예훼손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히는 이제 과정인데 5.18 당시에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증언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속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1심 선고이 다음 달 말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이게 탄흔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든, 그래서 고의성이 있든 없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좀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법원에서 5.18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치되는 주장을 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라면은 현실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실형까지는 어렵겠지만 유죄 그리고 상당히 좀 무거운 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네네. 이게 이제 좀 된 얘기입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검사 얘기인데, 네네. 그 혐의로 이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가 최근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예. 이 남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던 젊은 검사가 부장검사의 갑질과 괴롭힘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게 김홍영 검사인데요. 이 가해자라고 하는 그 부장검사였을 때 김모 부장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김모 부장검사는 그 뒤에 상습적인 폭언 폭행 사실이 드러나서 해임이 됐었죠. 근데 단순히 이것이 검사직에서 물러나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수준인데 검찰에서 그동안 덮어버렸다라는 그런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역시도 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펴왔었습니다. 결국에 드러난 바로는 2년 이상 상당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밤늦게 술자리에 불러내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검사 사회에서는 용인되는
얘기이기도 그런 부분이기도 했다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검사들이 이 사망한 김홍영 검사보다는 가해자인 김모 부장검사를 두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홍영 검사가 오해를 해서 그 오해 끝에 자살을 한 것이지 김 부장검사가 잘못한 거는 사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거의 뭐 기자들한테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다녔었어요. 예. 그게 유족들한테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큰 상처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이 오해를 해서 사망을 죽었다라는 그렇죠. 것은 결국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 가해자는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와서 이제 김 전 부장검사가 피해자인 김홍영 검사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근데 글쎄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과를 한다면 글쎄 4년 전에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유족 측은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 신청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16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예.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려야 될 문제인지 하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을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곳인데, 예. 이게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에서의 판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 사건이 애매했는지 검찰은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뭐 이건 분명해 보이는 팩트들인데요. 예. 참 많이 궁금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장모 사문서 위조 사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굉장히 좀 이 재판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모 씨하고 안모 씨가 네. 이것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공판 준비 기일만 반복되고 있는데, 예. 글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재판을 열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검찰이 이제 사건을 지연하는 것을 약간 방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를 다루는 사건인데, 예. 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사건을 쉽사리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을 끌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한 이후까지 시간을 좀 끌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뭐 이 사건 같은 경우 현재 구속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을 좀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다른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뭐 정모 씨나 안모 씨가 이 국민 참여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게 된다면은 글쎄 제가 볼 때는 정황상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사건이기 민감하죠.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이나 부담을 좀 덜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 기대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국민 참여 재판을 한다면은 그 준비를 위해서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제 예상으로는 내년 2월 이후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되면은 마지막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중에서는 마지막 인사 시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이제 보통 검찰총장도 레임덕이라고 하거든요. 검찰총장도 레임덕이 오네요. 예, 검찰총장도 레임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은 6개월 동안은 주로 이제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지방청의 그 지도 순실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짜는데, 예. 그래서 그 시점까지 좀 미뤄지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아, 이게 3월에 기소가 됐는데, 뭐 정식 재판은 내년 봄에나 가능할 네.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법조계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장영진이었습니다. 아주경제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장영진 기자였습니다.